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좋다고 대답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숨긴 재산과 다른 여자 사이의 자녀,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된 배신까지. 과연 이 할머니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69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아침, 주방에서는 기름 냄새와 함께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순애는 허리를 굽힌 채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풍경이었지요. 반면 거실은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깔고 앉아 텔레비전 특집 프로그램에 빠져 있었고, 시누이와 조카들은 화투를 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바닥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요. 그 누구도 순애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 현수가 거실 한쪽에서 순애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나 좀 봐. 기름이 튀는 팬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순애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는 평소 명절 때와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왜요? 전 다 타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하지만 현수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순애를 불러들이고는 곧바로 입을 열었지요. 우리 이혼하자. 기름 냄비에서 치익하는 소리가 크게 울리는 순간이었지만 순애의 귀에는 그보다 더 큰 폭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전 뒤집개를 손에 쥔 채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에서 그것이 오래 준비해온 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그냥 도장만 찍자. 서로 지친 거 알잖아.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지요. 얼씨구나, 좋다.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뭐라고?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도장과 한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순애는 차분하게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이혼 서류예요.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요.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투를 집어 열어보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이게 다 뭐야?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찍힌 사진들, 계좌 내역서, 부동산 계약서 사본,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지요. 당신은 몰랐지요. 내가 이렇게 오래 준비해온 거.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류만 바라봤지요. 순애는 담담하게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도장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순애의 눈에는 4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내와 체념, 그리고 이제는 결단의 빛이 깃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석 달 전 한 통의 택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햇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애는 늘 그렇듯 혼자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된장찌개는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며 시계를 바라봤지요. 아침 8시, 현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지요. 순애는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가 들어왔지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 구겨진 셔츠, 넥타이는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됐어, 배불러. 현수는 순애를 힐끗 쳐다보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묵묵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픈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지요. 순애는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딸 영이었지요. 뭐야? 거실을 지나가던 현수가 물었습니다. 순애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수는 발로 상자를 툭 밀어버렸지요. 또 옷이야? 옷장에 넣을 자리도 없는데.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그녀는 조용히 상자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상자를 열자 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도장 하나와 금고 열쇠였지요. 순애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도장은 새로 파온 거예요. 열쇠는 아빠 서재 금고용이에요. 이젠 엄마 인생을 생각할 때예요. 순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요. 그녀는 조용히 도장과 열쇠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미경과 마주쳤습니다. 미경은 순애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애 씨, 장 보러 가시나요? 네, 저녁거리 좀 사려고요. 미경은 주변을 살피더니 순애에게 살짝 다가왔습니다. 저기, 순애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 순애는 미경의 표정을 보고 이미 좋지 않은 소식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지요. 무슨 일인데요? 그게 말하기 좀 그런데 순애 씨 남편 이야기인데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편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에 갔다가 봤대요. 순애 씨 남편이랑 어떤 여자가 같이 집 계약하는 걸.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스쳐간 표정일 뿐 곧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지요. 그랬군요. 순애 씨, 혹시 알고 계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미경 씨,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시장에서 돌아온 순애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곧장 현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지요. 그녀는 현수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지요. 순애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지요.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그리고 그 수령인의 이름은 정수진이었습니다. 정수진. 순애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일까요? 순애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올랐지요. 몇 년 전 현수의 휴대폰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현수는 회사 후배라고 설명했었지요. 순애는 통장을 제자리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이었지요. 여보세요. 엄마, 아까 보낸 물건 잘 받으셨죠? 생각해 보셨어요? 순애는 도마 위에 올려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심의 빛이 번쩍였지요. 영희야, 엄마가 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뭔데요? 혹시 변호사 친구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니? 전화기 너머 영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요? 드디어 결심하셨어요? 아직 상담만 받아볼까 해서. 엄마, 저 너무 기뻐요. 이제 제발 그만 참으세요. 통화를 마친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45년 결혼 생활, 그 긴 세월 동안 참아온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영희가 보낸 변호사 연락처였지요. 이민호 변호사, 이혼 전문이라는 메모와 함께요. 순애는 전화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은 어쩌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일지도 모르겠지요.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찾아볼 때인가 보네요. 그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안녕하세요, 이민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네, 어떤 상담이신가요?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입에 올리는 그 단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상담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요. 이민호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순애는 조금씩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가 들어왔지요. 평소와 달리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에 다녀왔어요? 현수는 순애를 힐끗 보더니 가방을 거실 한쪽에 놓았습니다. 출장 갔다 온다고 말했었잖아. 그랬었지요. 순애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통장에서 본 정수진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바꿨지요. 저녁 뭐 먹을 거 있어?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시간이 흘러갔지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현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러다 늙어 죽기만 하겠다. 순애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생각해봤어. 우리가 벌써 이 나이인데 남은 인생 얼마나 되겠어? 이대로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다 죽을 거야. 순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수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지요. 더 결단력 있는 이미 결심을 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글쎄, 각자 살아도 되지 않을까. 정 떨어진 지 오래잖아. 서로 불편하게 이러고 있을 필요 있어? 현수의 말은 마치 오래 준비해둔 대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순애는 그 순간 남편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지요. 이미 새 집도 계약하고 새 여자도 있으니 이제 자신을 정리하려는 거구나. 각자 산다는 게 이혼을 말하는 건가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서로 편하게 살자고. 우리 나이에 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지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이었지요. 기억나요? 우리 결혼 3년 차에 찍은 사진이에요. 현수는 사진을 힐끗 보더니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이 바람핀 사실을 알았을 때 나만이 힘들었지요. 현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래전 일을 갑자기 꺼낸 순애가 의외였던 모양이었지요. 갑자기 옛날 얘기는 왜 꺼내? 그냥 생각이 나서요. 그때 당신이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했었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순애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69세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선명했지요. 현수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잠이나 잘래. 현수가 방으로 들어가자 순애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지요.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애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다른 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밤새 남편을 기다리던 날들,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참고 웃어야 했던 순간들,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애쓰던 그 시간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게 다였을까요? 순애는 문득 이민호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순애 씨, 재산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45년 동안의 기여도를 생각하면 최소 절반 이상은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지요. 순애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봤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사는 모습.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순애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대감마저 느껴졌지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도장과 열쇠를 꺼냈습니다. 딸이 보내준 이 물건들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지요.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활짝 웃으며 길을 걷는 꿈이었지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순애의 얼굴에는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현수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깔끔하게 끝내자. 순애는 메모를 읽고 빙긋 웃었습니다. 현수는 몰랐지요. 순애가 이미 자신의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다는 사실도요. 비 내리는 오후, 순애는 카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는 카페 입구에 들어서는 사람을 발견했지요. 이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이순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변호사는 우산을 접으며 인사했습니다. 30 중반의 젊은 남자였지만 눈빛은 신뢰감이 느껴졌지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민호는 순애 맞은편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지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순애는 긴장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남편분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군데 더 있더군요. 강남 아파트, 제주도 펜션, 그리고 경기도 상가. 그런데 모두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요? 누구랑요? 정수진이라는 분과요. 순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아팠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민호는 순애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요. 단지 확인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수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지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10년 전에 처음 만났지요. 처음엔 회사 후배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순애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현수와 수진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지요.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심지어 키스하는 모습까지.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증거를 어떻게 구하셨어요? 딸이 도와줬어요. 아빠 행적이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몇 달 전부터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순애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더 많이 깃들어 있었지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바람을 폈어요. 그때마다 저는 참았지요.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사랑 때문에.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흐릿하게 번져갔지요. 마치 순애의 지난 세월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제 참을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체면 그건 이미 남편이 다 버렸지요. 그리고 사랑. 순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요. 그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지요. 이순애님,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특히 재산 분할 측면에서요. 남편분이 숨긴 재산도 찾아낼 수 있고요. 얼마나 더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혼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재산 숨기기니까요.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가계부를 꼼꼼히 썼지요.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몰랐던 돈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민호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법적으로도 이순애님의 권리는 명확합니다. 45년 동안의 기여도를 생각하면 최소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순애의 눈에 작은 빛이 어렸습니다. 그동안 늘 참고 견디기만 했던 그녀에게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 새롭게 느껴졌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호는 순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순애님,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분이 먼저 이혼을 언급했다고 하셨지요? 곧 그쪽 변호사가 연락 올 겁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드러내지 마시고요.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본 후 우리가 준비한 자료로 반격하는 겁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 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지요. 오히려 어떤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순애는 문득 딸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엄마야. 엄마 변호사 만나셨어요? 응, 방금 만나고 나왔어. 고마워. 내가 소개해준 변호사 정말 좋더라. 당연하지. 걔가 법대에서 수석 중에 수석이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영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요.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 아빠가 숨긴 재산이 많더라. 전화기 너머 영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제가 찾아낸 것보다 더 있었군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할 거야.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맞아요, 엄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확 뒤통수 치는 거지요. 순애는 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영희는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지요. 그리고 엄마를 항상 응원해주는 딸이었고요. 그래, 엄마가 한번 뒤통수를 쳐봐야지.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살짝 비치기 시작했지요. 무지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지요. 금고를 열 열쇠를 손에 쥐고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건 나를 위한 일이야. 금고를 열자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곧 충격적인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혼합의서.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현수와 정수진이 함께 작성한 문서였지요. 내용인즉 현수가 순애와 이혼한 후 정수진과 재혼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계획해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문서 아래에 있던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서. 현수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정수진에게 미리 증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지요. 순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던 거였습니다. 현수는 재산을 모두 수진에게 옮긴 후 빈털터리가 되어 순애와 이혼할 생각이었던 거지요. 이런.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다니.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변했지요. 눈물 대신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아니야, 이렇게는 안 돼. 그녀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지요. 금고를 닫고 서재를 나오는 순애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리 단단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의 세상은 더 선명하게 보였지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요.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45년 인생에 대한 정의를 찾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결코 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 순애의 집 거실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지요. 내일이면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명절. 그리고 아마도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가끔씩 순애를 힐끗거렸습니다. 며칠 전 숨겨진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지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현수가 먼저 말을 걸어왔으니까요. 내일 가족들 다 우리 집에 모이지. 필요한 음식 준비는 다 했어?
순애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가 명절에 무언가 신경을 쓴 적이 45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네, 대부분 준비했어요. 내일 저녁에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순애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미 현수의 계획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이혼 제안을 할 생각일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날 추석 아침, 주방에서 분주하게 요리를 준비하던 순애는 평소보다 침착했습니다. 오늘이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확신이 있었지요.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벌어진 그 대화, 현수의 이혼 제안에 순애가 보인 반응은 모든 일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신은 몰랐지요. 내가 이렇게 오래 준비해온 거라는 순애의 말에 현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45년간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이런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40년 넘게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지요.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순애는 새 노트의 첫 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이제부터 나만을 위한 나의 새로운 시작.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69살, 늦은 나이지만 결코 늦지 않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에서 현수는 혼자 앉아 과거 사진들을 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의 결과였으니까요. 순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 일방적인 희생과 참음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용기를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애처럼 45년간 참고 견뎌온 결혼 생활에서 마침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계속 참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현수의 배신에 대한 순애의 대응 방식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순애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